뻔하죠. 홈지가 심해서 허리 움직임과 보시면 되고 방을 시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몸이 확 펴져가고 보시면 돼요. 일단 허리 디스크가 건강하면 디스크에 가야지 일단 적어놓죠. 1번 디스크 중에 하나는 몸을 거꾸로 거꾸로 그게 허리 디스크 중에 그거는 이제 안녕하세요. 원장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네, 원장님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마디랑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이남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원장님이랑 허리 디스크, 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 허리가 좀 길어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책걸상에 앉잖아요. 그러면 뒤에 등받이 여기에 허리 이 척추가요 네. 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착색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피부가. 네, 피부가 그 부분이 깠네요. 허리가 길어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막 이런 그때 생각이 마르셨었나요? 네, 말랐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특히 마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양이긴 한데 이게 척추 모양이죠. 이게 배 쪽이고요. 여기가 등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흔히 말해서 허리는 요추 1, 2, 3, 4, 5 그 밑에 천추가 있고요. 다섯 개. 그렇죠. 5개가 있고 각각 척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들이 이렇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뒤를 보시면 이 관절이 있습니다. 이 척추 모양은 디스크도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걸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 사이에도 관절이 하나 있고요. 이 뒤에 후관절이라고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1번, 2번 사이에는 관절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 좌우에 후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역할은 뭐 잘 아시겠죠.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근육과 그 다음에 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 바로 뒤에 뼈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게 뭐냐면 뒤에 근육이 좀 많거나 지방이 많으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할 때 이 의자 부분에 닿지가 않죠. 근데 이게 마르신 분들은 뚫리가 어떻게 되죠? 피부에 바로 닿으니까 네. 거기가 계속 쓸리면서 네. 피부가 이제 까맣게 갈색으로 착색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나 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착색이 되면 근육 감소증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10대, 20대도 근육 네. 감소증이 있을 그렇죠, 수 있을 수 있다는 있죠. 거예요. 근육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리다고 젊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허리 디스크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가 진단법. 작아진다는 거. 허리 디스크가 있을 증상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이제 우리 엉치 부분, 엄지. 엉치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게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더마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신경 지배하는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목에서부터 내려온 신경이 지배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돼 있죠? 발바닥까지?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는 어디가 디스크가 많이 생길까요? 허리요? 4, 5번하고 5번, 1번 이 아래쪽 여기를 방향으로 보면 4, 5번하고 5번하고 1007번 사이 여기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보시면 어떻게 되죠? 허리와 이 골반의 경계 라인이 좀 아파지고요. 네. 쭉 타고 내리면 어떻게 되죠? 허벅지 뒤, 종아리 뒤, 옆에 발등 발바닥 이렇게 전이게 되는 거죠. 하나 구현을 설명해 드리자면 좌골신경통 들어보셨죠? 네. 대퇴신경통 들어보셨나요? 4번, 5번, 1번에서 이 아래쪽을 지배, 이 요추가 이 아래쪽에 지금 디스크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네. 거기 지배받는 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라고 디스크가 이 위쪽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지배받는 부분이 대퇴신경이기 때문에 대퇴신경통. 그래서 대퇴신경통은 어디가 불편할까요? 허벅지. 허벅지가 앞쪽이나 옆쪽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가 생기는 경우가 90% 이상이 되지만 허벅지 안쪽, 앞쪽 이 사타구니 있는 데가 불편하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허리 그래서 디스크로 인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냥 그런 쪽이 좀 아프다 하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일단 오래 앉아있는데 자꾸 자리를 고쳐 앉는다든지 한 자세로 오래 못 앉아요. 불안하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엉덩이 자꾸 때리듯이. 저 거의 많이 때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도 실제로 많이 체크해보는 것 중에 하지 직거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들어올립니다. 네. 다리를 쭉 들어올리면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찍 저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햄스트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집에서 가장 가볍게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누워서 다리를 들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하나씩? 다리만 쭉 하나 든 겁니다. 하나씩?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쭉 타고 내리는데 각도가 있습니다. 그냥 초반은 그렇고 30도에서 한 60도 정도 사이에서 찍 저린 느낌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좀 네, 신경정확한 상황이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뭐 일단 잘못된 자세겠네요. 자세도 있고요. 음. 퇴행성 변화도 있고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리 꼬는 건 어때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안 좋죠. 디스크에 특별히 안 좋은가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골반이 좀 틀어질 수가 있고요. 네. 한쪽으로 뭐 그러면 꼬우니까 한 30분 했다가 반대편 30분 꼬우면 좋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 지금 그래요? 저 맨날 왼쪽부터 꼬더라고요. 편안한 쪽이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왼쪽으로 꼬길래 이제 일부러 반대로 일부러 또 꽈줍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다리 꼬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물론 한쪽으로 꼬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리 꼬는 것 자체가 이 고관절 자체에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골반이 돌아가면서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는?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죠. 못 걸어 다니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다음에 허리도 웅구주춤해갖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병원에 실제로 오실 때 일부 실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확 휘어져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성 측만증에 몸이 틀어져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진땀 빼면서 오시고 뭐 저려갖고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응급실 실려가신 경우 좀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응급실 실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심하게 마비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경우에는 마미지문이라 해서 대소변기능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법은? 일단 허리 디스크가 건강하려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야 되겠죠. 1번 체중 줄이기. 체중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등 근육. 이가 없으면 몸이 대체하듯이 네. 등 근육을 키워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 근육만 키우면 되냐? 복근 같이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 예방할 수 있는 자세,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 아까 다리 꼬시면 안 되고 네. 똑바른 자세. 똑바른 자세. 항상 똑바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근을 잘 이용해서 항상 똑바로 앉아주시는 거고요. 목이랑 똑같이 이것도 제가 50분 정도 한 자세 있다가 한 10분 정도는 화장실을 갔다 오신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든지 해서 네. 등 근육이나 경직을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좀 피해주시고 특히 땅바닥에 그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앉으실 때는 항상 의자 형태로 해서 다리를 내려서 디스크에 관한 압력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가 불편한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게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네. 그런 자세를 좀 늘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좀 틀어졌을 때는 그런 자세를 좀 고쳐 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습 질문 하나 있습니다. 몸을 거꾸로 물고 나면서 거꾸리. 거꾸리. 그게 허리 디스크에 좋나요? 그거는 이게 견인 치료를 하는 효과처럼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급사 축이 맞으면. 네. 왜냐면 그냥 거꾸로 있으면 몸이 축 늘어지니까 디스크 압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거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사실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논문되는 것도 없고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오케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그렇지만 견인 치료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네,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무거운 거 들지 말아야 되겠죠.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바닥에 그냥 양반다리로 앉지 말아라. 양반다리 금지. 우리 대변 볼 때 힘주는 그 복압이 올라가는 동작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복압 올린 동작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산모분이 제 자연분만을 해서 힘을 꽉 주는데 네. 아이는 나왔는데 디스크가 터져. 어머, 네, 어떡해.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연분만에서 이제 막 힘을 꽉 준 거죠. 힘을 꽉 준 건데 복압이 올라가면서 디스크가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디스크가 터질 요소가 좀 있었긴 했겠지만 그 힘을 주려고 복압이 올라가는 동작. 그래서 투머치 복압을 올리는 동작은 또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힘주면서 내 복압이 올라갈 또 거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맞습니다. 힘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법 알려주세요. 슈퍼맨 동작을 한다든지 네. 옛날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흉추만 이렇게 들어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 골자는 기립근을 좀 키워주는 운동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똑바로 서서 걷는 것도 척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걸으라면 이렇게 슬슬 걷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이렇게 행진할 때 걷는 것처럼 허리를 쫙 펴주시고 기립근에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빠른 속도로 해주면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T는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저는 지금 수영을 사실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 수영을 저도 한 7년, 8년 지금 했는데 해보니까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관절에 무리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허리 안 좋은 영법이 있기는 해요. 네. 평형이나 저병 저병. 같은 거. 그다음에 어깨 안 좋은 게 뭐 배영이나 뭐 저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유형만 주고 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수영장에서 땀날 정도로 수영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아, 허리 아프신 분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편에는 우리 골퍼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